네, 순서도 안에는 복잡한 연산과 함수들, 특히 표준 함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연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산술 연산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입니다.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이제 퍼센트는 나머지, 그 다음에 이 캐럿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한 것은 거듭제곱입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a 퍼센트 b.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2% 5 그러면 12를 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2죠. a 캐럿 2 그러면 예를 들면 5 캐럿 2 그러면 5의 제곱, 5 곱하기 5, 2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술연산이 순서도 안에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연산입니다. 관계. 두 숫자의 관계인데 작다, 크다, 뭐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작다, 크다를 같이 병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많이 썼던 방법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A가 10보다 작다, A가 10보다 크다, A하고 B하고 같다. A는 10이 아니다. A는 B가 아니다. A가 10 이하다. A가 10보다 이상이다. 자, 이상 이하는 포함을 하죠. 같은 경우를. 초과 미만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논리연산, 보통 이제 불린연산, 불린연산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and, or, not입니다. and는 이 양쪽에 있어서 둘 다 true일 경우에 결과가 true이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이면 결과가 true입니다. not는 뒤에 있는 것을 반대로 바꾸죠.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 and, A가 B보다 크면서 A가 C보다 크면 이런 뜻이고요. A가 B보다 크거나 A가 C보다 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건 또는이죠. A가 B보다 큰 거가 아니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부원리연산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 B가 2, C가 3일 때, 자, 여기는 AND 연산자, 여기는 OR 연산자, 여기는 NOT 연산자가 있죠. 한번 알아볼까요? A가 B보다 크냐? 1과 2보다 크냐? false죠. 그 다음에 A가 C보다 크냐? 역시 false죠. false하고 false는 and죠. 자, A가 B보다 작으냐? 1이 2보다 작으니까 true죠. 그 다음에 A가 C보다 작으냐? true죠. 둘 다 true일 때는 true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밑에 or를 보면 역시 이쪽 false하고 or 시키면 false가 나오고요. 하나라도 true면 다 true가 나옵니다. A가 B보다 크냐? false죠. false를 not를 시키니까 true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도에서 나올 수 있는 표준 함수인데요. 보통 표준 함수를 순서대로 작성한 사람들한테 다 외워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되게 표준 함수를 쓸 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없도록 많이 이제 쓰긴 하지만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표준 함수입니다. 여기 ABS, absolute value, 절대값입니다. x에서 부호를 뺀 절대값. 예를 들어서 ABS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지죠. 12 이렇게 됩니다. 자, int는 인티저란 뜻인데 x 이하인, x보다 같거나 적은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int 5.34 그러면 5점 플러스죠. 5.34보다 같거나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5고요. int 마이너스 10.23 마이너스 10.23보다 같거나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sqrt는 스퀘어 루트인데 제곱근입니다. 제곱근. sqrt 36 그러면 66에 36이니까 6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산술연산자 퍼센트하고 똑같이 나머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드 13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left, right, mid는 이제 문자열 가운데서 왼쪽에서 자를 때 오른쪽에서 자를 때 중간에 자를 때입니다. 그래서 left xy 그러면 문자열 x에 관해서 왼쪽에서부터 y계만큼. 자, 이런 거죠. left하고 a, b, c, d, e, f, g의 3. 그럼 왼쪽에서 3개죠. 그러면 a, b, c.
자, left a, b, c, d, e, f, g 1 그러면 이렇게 되죠. right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듣죠. right 3 그러면 e, f, g고요. right 1 그러면 g가 되는 겁니다. 자, mid는 이제 가운데서 자르죠. 문자 x에 관해서 y에서부터 z개만큼. 자, mid 4, 3 그러면 1, 2, 3, 4, 4에서부터 3개 d, e, f. 자, mid 4, 1 그러면 4에서부터 1개 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val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꿔주는 게 val입니다. value인데, 그래서 val하고 419, 이 419가 이제 큰 따옴표가 있는데 이게 문자열이고요. 이렇게 되면 정수 419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도에서도 표준 함수들을 불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순서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요. 한번 알아보죠. 어떤 자연수를 a로 나누면 나머지는 나눠 떨어지는 0부터 시작해서 a보다 하나 적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연수를 5로 나누면 나머지는 0, 1, 2, 3, 4 이게 이제 모듈로 연산이죠. 그래서 모두 a, b 그러면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죠. 모두 14 그러면 1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 되면 나눠 떨어지는 거죠. a를 b로 나눠 떨어지면 a는 b의 배수가 되고 b는 a의 약수가 되죠. 그래서 모두 16, 4 했더니 0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16은 4의 배수고 4는 16의 약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가 짝수가 되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되고요. 홀수려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수 a가 b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c의 배수이면 어떻게 될까요? a를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면서 동시에 a를 c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죠. a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다. 그러면 모두 a3 얘가 0이어야 되고 모두 a5 이것도 0이어야 되니까 더했을 때 항상 0이 되면 3과 5의 공배수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이해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검증입니다. 이 검증을 할 때 디버깅 표를 사용을 하는데 디버깅 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의 용도. 자, 디버깅 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이 알고리즘 순서도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컴퓨터에 구현하기 전에 컴퓨터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디버깅 표는 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게 되냐면 변수입니다. 변수와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분기를 하잖아요. 그런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도를 시간에 따라서 추적을 하기 때문에 순서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수들이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는 사람마다 똑같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게 순서도를 다르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표도 다르고요. 같은 순서도에 대해서도 디버깅 표를 작성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디버깅 표는 2차원 테이블로 작성이 됩니다. 표로 작성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과 열이 존재하는데 열은 뭐냐면 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 값이 배정되는 변수가 들어갑니다. 변수가 들어가거나 값을 생성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판단하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버깅 표의 행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 순서도를 쭉 따라오면서 변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순서도에 보면은 이제 앞서서 기호를 배웠죠. 각각의 이렇게 심볼들이 존재하는데 심볼마다 일련 번호를 먹여서
그 일련 번호가 디버깅 표 안에 표시가 됩니다. 이 심볼 안에서 변수값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배열 변수가 나오게 되면 지금 디버깅 표에 열에다가 변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변수가 배열 변수가 나오게 되면 값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배열 변수 같은 경우는 디버깅 표 앞부분에 별도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배열 변수의 원소 값들을 따로 앞쪽에다가 나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굉장히 많은 반복 순환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값들이 바뀌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디버깅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성이 발생하는 부분에 되게 생략기호, 점점점점 생략기호를 써서 굉장히 반복되고 단순한 부분들을 이제 줄여서 디버깅 표를 길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요소이긴 하지만 뭐 변수의 초기 값을 할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디버깅 표를 따로 만들어서 마치 펑션 콜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의 표에 통합해서 쓰는데 따로 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서 보통은 후자의 경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디버깅 표를 작성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를 파악을 해서 순서대로 먼저 그려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서도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 디버깅 표를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습니다. 철수는 이번 기말 시험에서 10개 과목의 시험을 치렀대요. 그래서 과목별 성적을 얻었겠죠. 그래서 이 철수의 이 10개 과목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한번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과목 중에서 90점 이상인 과목이 모두 몇 개인지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개의 성적은 배열 변수 A에 다음과 같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다. 그래서 A1부터 첫 번째 과목이 70점이죠. A10, 10번째 과목이 1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순서도를 작성을 했죠.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시면 자, 스타트부터 시작이 되어 있죠.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 count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count는 CNT는 뭔가를 세는 거고요. sum은 합하는 거죠. 자, 초기값을 다 0으로 잡았습니다. 자, n은 1부터 자, n이 반복을 위한 그 배열의 첨자 변수입니다. n은 1부터 n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n이 10보다 크면 끝내죠. 10보다 크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n은 자, 1부터 시작해서 여기 1 있죠?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면서 10까지 반복이 됩니다. 2, 3 이런 식으로 해서 10까지 반복이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개 과목의 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sum이라는 변수예요. sum은 이전에 sum에서부터 과목 변수가 a라는 배열에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an 자, an 그래서 n은 1부터 10까지 바뀌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누적을 합니다. 누적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sum은 초기값이 0이니까 10개의 과목의 값을 넣게 되는데 문제는 90점 이상인 게 몇 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조건문에 이렇게 읽었던 성적 AN이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으면 카운트를 늘려갑니다.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만약에 90점보다 작으면 false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패턴이 순서도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조건이 참이면 어떤 액션을 취하지만 참이 아니면 그 동작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과목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카운트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1부터 10까지 10개 과목에 대해서 합을 구하고 그 과목이 90점 이상이면 카운트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거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출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출력하기 전에 먼저 평균을 구하죠. 그 썸을 10개 과목으로 나누면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래서 출력할 때 합계, 평균, 그 다음에 90점 이상인 과목의 숫자 3개를 컴마로 해서 연결해서 했죠.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디버깅 테이블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 까만색 번호들이 붙어 있는데 이 번호들이 이제 심볼마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다시 정리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정리된 순서도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디버깅 표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심볼 옆에 1 까만색 번호를 붙였죠. 2, 3, 자, 4 보세요. 4는 여기 조건기호, 판별기호 옆에 붙어 있습니다. 5, 6, 7도 마찬가지죠. 7, 8, 9. 자, 그러면 1번에서는 보면 변수 sum에다가 0 집어넣고 count에다가 0 집어넣고 이게 1이고요. 2는 n에다가 1 집어넣고. 자, 이거는 초기값이죠. 초기값. 초기값. 그 다음에 3은 이제 반복되는 것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sum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N하고 90하고 비교하는 조건문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ount 값이 갱신이 되죠. 그 다음에 n 값도 갱신이 되죠. 그리고 다시 끝날지 말지 조건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3번하고 4번은 조건 체크하는 거죠. 조건. 그렇죠? 나머지는 값들이 갱신되고. 여기 8번, 9번은 뭘까요? 이건 출력입니다. 출력.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사전 작업을 하죠. 에버리지 값을 새로 생성하고 값을 찍죠. 그러면 이제 디버깅 표를 만들 때 초기 값을 설정하는 거나 출력하는 부분들은 되게 한 번만 나오죠. 되게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디버깅 표를 만들 때 자, 열이 있고 이렇게 열이 있습니다. 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행이 있다고 그랬죠. 행.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간축입니다. 시간. 타임. 얘는 변수나 조건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 sum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그러니까 sum은 이제 어떤 값인지를 추적하게 들어가는 거, 조건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추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 and, 자, count and, 그 다음에 또 조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반복된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자,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인데 배열이 사용됐죠. 그래서 배열 10개를 먼저 디버깅 표 앞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 참조하기 편하게요. 그리고 이제 반복 구조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같은 순서도와 같은 순서를 가지고 sum, 그 다음에 조건 체크, count, and, 조건 체크, 그 다음에 이제 출력 부분 average. 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행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행은 시간 순서라고 그랬죠. 각각의 행은 시간 순서를 할 때, 자, 어떤 단계, 아까 까만색 번호 기억나세요?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 짝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sum, 그 다음에 조건, count, and, 다시 조건, average 밑에 이제 실제 이제 단계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에 비고라는 걸 하나 뒀고요. 자, 첫 번째 시작하죠. 1, 2번에 의해서 초기값 sum이 0으로 잡히죠. 1번에 의해서. 그 다음에 count도 0으로 잡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볼에 의해서 역시 n의 초기값이 이렇게 잡혔죠. 자, 그래서 이 초기값 할당하는 부분들을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 줄씩 하면 안 될까? 예를 들어서 sum 1단계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시 행을 만들어서 count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행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칸에 하나씩만 집어넣어도 안 돼요? 됩니다. 그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죠. 하지만 이제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같이 쓰는 거죠. 자, 이제 반복되는 부분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분.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부분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반복되는 부분들을
첫 번째 세 번째 심볼에 의해서 썸 값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는지 체크하는 조건이 false죠. 그때 n이 6번 심볼에 의해서 2로 갱신되고, 계속 할지 말지 이 조건에 의해서 보니까 false가 됐습니다. false가 되다 보니까 다시 반복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두 개는 이루어졌고요. 다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썸 값이 이렇게 되고, 다시 조건 체크한 다음에 조건이 true가 되니까 카운트가 늘어나죠. 카운트가 늘어납니다. 이 앞에서는 카운트가 안 늘어났죠. false니까. 이 경우는 true니까 5가 실행이 돼서 1이 늘어났고요. 다시 n이 증가하고 계속 반복할지 말지.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쭉 그려보면, 자, 초기 값을 할당했던 부분들,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자, 어디까지 반복이 되나요? n이 1부터 2, 3, 10까지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게 반복할지 말지의 조건을 점검하는 건데, false니까 반복을 했죠. 11이 되는 순간에 true가 돼서 끝납니다. 끝나면서 값을 출력하죠. 에버리지 값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sum, 에버리지 카운트를 출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90점이 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false, tru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일 때마다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하죠. 그래서 5까지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 sum 값을 출력하라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있는 sum 값, 에버리지를 출력하라고 그러면 요거죠. 요거 에버리지. 가장 최근의 거죠. 카운트를 출력하라고 그러면 카운트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마지막 거. 이걸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알고리즘을 구현했을 때는 sum은 855, 카운트 에버리지는 여기 나와 있는 85.5, 카운트는 5 이렇게 된다는 걸 디버깅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자, 디버깅 표는 이게 시간 순서다. 순서도 흘러가는 시간 순서고, 그 다음에 이 행이 그렇고요. 각각의 열은 대개 이제 나와 있는 변수와 조건과 이런 것들을 쓴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각각의 심볼의 이 번호, 단계를 추적하면서 쓰고요. 그때그때 값을 쓰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들이 최종값이니까 그걸 인용해서 출력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